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 기회 이렇게 마련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타이틀은 미세조류 광 독립영양 글라이콜릭 액시드 생산 공정 개발 및 경제성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세조류 연구들은 주로 리피드를 이용하거나 카르테노이드 색소를 이용해서 바이오퓨얼, 오메가3 혹은 아스타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색소들을 건강기능식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금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글라이콜릭 액시드라는 유기산을 미세조류를 통해서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였고, 이렇게 개발한 공정이 실제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해본 연구 내용입니다. 미세조류를 연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CO2를 직접 고정을 해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CO2의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CO2를 물리적으로 캡처해서 저장을 하거나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일리노이에서도 그러한 CO2 고정과 광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옥수수 재배 그리고 콩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플랜트 바이올로지 그리고 크롭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광합성 연구, CO2 고정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 관련된 큰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Realizing Increased Photosynthetic Efficiency, 줄여서 RIBE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Center for Advanced Bioenergy and Bioproduct Innovation, 줄여서 CAB이라고 부릅니다. 이 RIBE는 이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합성의 효율을 증가시켜서 식물과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CAB는 또 이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식물과 작물을 직접 엔지니어링해서 다양한 퓨얼, 케미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리그노셀룰로즈 바이오매스를 가수분해하여 얻어낸 글루코즈, 자일로즈 또는 다른 슈가들을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 미세조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브의 관점에서는 광합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과 작물의 경우에는 생산 주기가 굉장히 길고, 또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에 미세조류는 단세포 생물로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엔지니어링도 용이하여 이러한 다양한 광합성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궁극적으로 광합성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비의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CO2를 직접 고정하고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미세조류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리피드를 활용한 바이오퓨얼이나 오메가3 그리고 피그먼트 계열의 카르테노이드 계열의 아스타잔틴, 베타카로틴 이러한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 왔고, 또한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풍부한 영양소 때문에 그 자체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인트라셀룰러 프로덕트로 셀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내부에 있는 물질들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 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량 배양을 통해서 충분한 셀 매스를 확보해야 하고, 하베스트를 통해서 셀 매스와 상등액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셀을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농축된 셀에서 셀 내부에 있는 다양한 유용한 물질들을 뽑아내고, 경우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덕트로 전환하고 전환하고 분리 정제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미세조류의 이러한 산업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런 다운스트림 프로세스에서 높은 에너지와 코스트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익스트랙션 파트에서의 에너지와 코스트를 좀 세이브 해보고자
엑스트라셀룰러 프로덕트를 만드는 연구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광합성 효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와중에 좀 흥미로운 물질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나 다른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때 결과적으로 CO2를 고정하게 됩니다. 인올가닉 카본인 CO2를 고정해서 유기카본인 슈가나 다른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루비스코의 풀네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라이블로즈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복실레이즈 앤 옥시저네이즈입니다. 즉 이 루비스코는 라이블로즈 1,5 비스포스페이트를 CO2와 결합하여 카복실레이션 시켜서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지만 또 동시에 산소를 결합시켜서 글라이콜릭 액시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타겟 물질인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를 만드는데 사실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는 좀 셀에게는 톡식한 물질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대부분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재사용 가능한 카본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토레스퍼레이션, 광호흡이라고 부르고 있고 CO2를 고정하는 부분을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 중에 글라이콜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자라는 엔자임이 결손이 되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셀 내부에서 글라이콜릭 액시드를 효율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셀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화장품의 소재나 폴리머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는 저희는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글라이콜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결손된 클라미도모나스 레인할트를 이용해서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배치 컬처, 플라스크를 이용한 배치 컬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기 6일 동안은 3%의 CO2를 공급을 해 주어서 CO2의 고정, 광합성, 그리고 셀 매스를 증가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췄고 6일 이후에 추가적인 CO2 공급 없이 앰비언트 에어만을 공급을 해서 광호흡, O2와의 고정, 그리고 글라이콜릭 액시드의 생산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글라이콜릭 액시드의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은 컨트롤 스트레인은 전혀 글라이콜릭 액시드를 만들지 않는 반면에 GYD1 뮤턴트 같은 경우는 0.7g/L까지 글라이콜릭 액시드를 20일 동안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셀 외부로 배출되는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 유기산의 효과로 pH는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톡식한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GYD1 뮤턴트는 컨트롤 스트레인 대비 좀 그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의 전체 배양 공정 동안에 그 글라이콜릭 액시드 평균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계산해 보면 한 35mg/L/day 정도가 나옵니다. 이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켜 보고자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그 생산성이 좀 높게 나오는 연속 배양 공정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싱글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리액터를 하나를 사용해서 미세조류를 컬처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광호흡 그리고 글라이콜릭 액시드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CO2 공급 없이 앰비언트 에어만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 컬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리액터 안에 컬처가 유지가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배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미디엄을 공급을 해주고 동일한 속도로 컬처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액터 안에 컬처의 전체 볼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컬처 안에 바이오매스와 프로덕트의 농도는 처음에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고 그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구간을 저희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보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바이오매스, 프로덕트의 농도,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제가 이곳에서 좀 셋업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바틀이 에어와 CO2가 믹싱되는 바틀인데 본 연구에서는 싱글 스테이지에서는 앰비언트 에어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CO2의 공급은 없었고 그 다음에 미디엄을 공급을 일정한 속도로 펌프를 이용해서 이 컬처에다가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다른 펌프를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컬처를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엄을 공급해주고 제거하는 이 속도를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일루션 레이시라고 부르는데
이 속도를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부터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까지 좀 변화시켜 주면서 최적의 글라이콜릭 엑시드의 생산이 나오는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바이오매스 농도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타입과 GYD1을 비교를 해보았고 전체 5개의 다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와일드 타입을 먼저 보시면 가장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이 이 파란색 구간입니다. 확실히 느리게 미디엄을 공급하고 빼줄 때 셀이 그 리액터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는 그만큼 많이 다일루션 되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낮은 농도로 바이오매스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GYD1 뮤턴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타입 대비 전체적으로 GYD1 뮤턴트의 셀 매스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와일드 타입은 전혀 글라이콜릭 엑시드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 GYD1 뮤턴트는 좀 톡식한 이 글라이콜릭 엑시드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 확실히 높은 양의 글라이콜릭 엑시드를 축적하고 있었고 좀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의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생산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얼마나 빠르게 많이 생산이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덕티비티 값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이오매스 프로덕티비티를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컨트롤 스트레인 대비 GYD1 뮤턴트가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 프로덕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일루션 레이트 느림에 따라 낮아짐에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생산성도 좀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글라이콜릭 엑시드의 생산성은 가장 낮은 다일루션 레이트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이 수치가 한 34mg/L/day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 확실히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미디엄의 컬처 안에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pH 밸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최고로 높게 나온 이 수치가 한 34mg/L/da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앞에서 플라스크에서 배양을 했을 때 전체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평균 생산성이 한 35mg/L/day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싱글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고자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광합성, 광호흡 메커니즘을 좀 묘사를 해보았고 GYD1 뮤턴트를 묘사하고자 이 GYD1 플럭스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여 이론적인 글라이콜릭 엑시드의 생산 수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0.16 미리몰 글라이콜릭 애시드 per gram dry cell rate per hour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동안 1g의 미세조류에서 0.16 미리몰의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플라스크로 배양을 했을 때의 실험 결과값을 이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0.11 미리몰 그람 dry cell rate per gram hour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이론 값보다 한 3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아마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주는 그 네거티브한 이펙트, 톡식한 이펙트가 이 플럭스 계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비스코 플럭스 레이시오에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가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 레이트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루비스코 플럭스 레이시오라고 하면 루비스코에서 CO2와 O2가 고정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X축의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O2가 많이 고정되는 상황이고 X축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O2가 많이 고정되는 상황입니다. 즉, 산소가 많이 고정될 시에는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CO2가 많이 고정되는 상황에서는 그로스 레이트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그로스 레이트와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싱글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에서 제가 앰비언트 에어만을 가지고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을 좀 높게 유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앰비언트 에어만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서포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투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를 한번 셋업해 보았습니다. 이 투스테이지 시스템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3%의 CO2를 공급을 해서 CO2의 고정과 바이오매스의 생산을 좀 유도를 해 보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바이오매스가 고스란히 넘어가서 앰비언트 에어만을 공급하고 O2의 고정을 좀 유도를 해서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생산을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즉, 이 시스템의 목적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충분한 바이오매스를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는 그 충분한 바이오매스로부터 많은 양의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0.17 그리고 0.34 다일루션 레이트. 하나는 좀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 하나는 좀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만들면서 pH가 떨어지는 효과를 앞에서 계속 보았기 때문에 pH 컨트롤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우호적인 pH로 맞춰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0.17 다일루션 레이트, 두 번째는 0.34 다일루션 레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0.34 좀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에 플러스 pH 컨트롤 시스템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GYD1만 컬처를 했고 와일드 타입의 데이터는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컬처에서는 3% CO2를 공급을 하면서 바이오매스의 생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좀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 0.17 조건에서는 한 0.6에서 0.8g/L의 바이오매스 농도가 유지가 되었고, 좀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는 한 0.4에서 0.6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3% CO2의 공급으로 인해서 CO2 고정이 많기 때문에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0.1g/L도 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컬처 프로파일을 보시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앰비언트 에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글라이콜릭 애시드, 광호흡이 유도되면서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이 다음과 같이 0.3에서 0.4g/L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바이오매스와 거의 동일한 양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추가적인 바이오매스의 생산은 거의 없었고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생산성을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일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노란색은 0.17 다일루션 레이트, 빨간색은 0.34, 그리고 파란색은 0.34 다일루션 레이트에 pH 컨트롤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매스 생산성은 확실히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높게 나오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반대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바트를 리액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전체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계산을 해보면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성이 한 122mg/D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험해온 배치 컬처, 플라스크를 이용한 배치 컬처,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 그리고 투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와 마지막으로 투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 플러스 pH 컨트롤 시스템의 글라이콜릭 애시드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투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글라이콜릭 애시드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pH까지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122mg/D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위가 mg/Day,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1리터의 컬처를 운행을 하면은 한 0.12g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운행에서 0.1g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나온다면 그냥 적게 나온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전체 공정을 CO2를 이용해서 미세조류를 활용해서 셀 외부로 배출되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량이 나왔지만 이 수치가 정말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경제성 평가 테크노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슈퍼프로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였고, 제가 앞서 실험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매스,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서 최종적으로 글라이콜릭 애시드 생산 단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체 공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전체 공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앞서 실험한 투 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컬처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오픈 레이스웨이 펀드는 프리컬처, 시드 컬처를 위함이고,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2스테이지 중에 first 스테이지, 그래서 3% CO2를 공급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 second 스테이지, 앰비언트 에어를 공급해주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생산하는 리액터입니다. 오픈 레이스웨이 펀드입니다. 그리고 pH 컨트롤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분리 정제하기 위해서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우선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바이오매스와 상등액을 분리를 하였고, 이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현재 상등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등액에 있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이라는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공정을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농축하기 위해서 이베포레이터를 통해 솔벤트를 날려보내고 마지막에 스프레이 드라이어로 건조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케미컬의 형태, 솔리드의 형태로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얻습니다. 사실 투스테이지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나온 데이터 값을 이용했지만 이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글라이콜릭 애시드만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해서 조합을 해서 공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사용한 배지 미디엄과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추출에 사용된 유기용매들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좀 경제적으로 만들고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파라미터들이 본 계산을 위해서 매스와 에너지 밸런스를 위해서 사용된 것들인데 일단 오픈 레이스웨이 펀드의 전체적인 사이즈 데이터, 그리고 하베스팅에 필요한 그런 이피션시 데이터들, 그리고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아래에 보시는 논문들을 참고해서 수치를 대입하여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스와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주는 데이터는 캐피털 코스트 데이터입니다. 초기 설비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의 비용, 그리고 컨스트럭션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것이 annualized capital cost라고 해서 전체 캐피탈 코스트를 감가상각 같은 걸 계산을 해서 1년에 필요한 캐피탈 코스트, 초기 설비 비용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실험 조건, 3가지 조건에서 이 경제성 평가를 해보았고 0.17 다일루션 레이트 대비 좀 빠르게 다일루션 레이트를 주었을 때 확실히 높은 캐피탈 코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시간 동안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는 더욱 많은 양의 컬처를 핸들링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공정에서 더욱 큰 사이즈, 그리고 더 많은 양의 그 수의 이퀴먼트, 장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캐피탈 코스트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팅 코스트의 데이터인데,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들입니다. 즉, 컬처에 필요한 미디엄에 들어가는 케미컬들,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레이버 피, 메인터넌스 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역시 느린 다일루션 레이트 대비 빠른 다일루션 레이트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오퍼레이팅 코스트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생산 단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콜릭 애시드 생산 단가는 애뉴얼 코스트를 애뉴얼 프로덕션 레이스로 나눠준 값입니다. 애뉴얼 코스트는 앞서 보여드린 캐피탈 코스트와 오퍼레이팅 코스트의 합이고 그것을 1년에 생산되는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양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값을 정리한 것이 오른쪽 표인데 맨 마지막 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1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비용입니다. 즉 0.34 다일루션 레이트에 pH 컨트롤이 들어갔을 때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31달러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른 공정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사실 저희가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생산하는 효율이 거의 100%라고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고 그 효율을 좀 낮춰봐서 한 25%까지 낮췄을 때 120달러 per kg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킬로그램당 한 350달러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생산하는 이 120달러 per kg이
분명히 마켓에서 셀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실증화를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가격이 충분히 증가될 여지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켓 프라이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수치도 아니고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CO2를 이용해서 어떠한 유기탄소 없이 CO2만을 이용해서 미세조류를 활용해 셀 외부로 배출되는 글라이콜릭 애시드 생산 공정을 개발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현재 마켓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실증화가 가능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센트럴 카본 미세조류에서 센트럴 카본 메타볼리즘을 이용해서 리피드에 관련된 물질들 혹은 피그먼트에 관련된 물질들, 아이소프레노이드에 관련된 물질들이 아닌 광합성, 광호흡 메커니즘을 이용한 글라이콜릭 엑시드라는 유기산을 셀 외부로 배출되는 유기산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투스테이지 컨티뉴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수치들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현재 마켓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격 경쟁력 있는 공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연구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푸드 사이언스 앤 휴먼 뉴트리션의 진용수 교수님, 그리고 플랜트 바이올로지 앤 크롭 사이언스의 도널드 올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어서로 참여해 주신 하워드 매지컬 스쿨의 김민식 박사, 특히 경제성 평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백강렬 박사, 그리고 저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신 카이스트 장영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는 미국 DOE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펀드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